질식소와 대표적으로 포말, 분말, CO2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CO2 말고 이제 한론소화는 질식소화 효과도 있지만 부총회 효과도 있다.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탁월하다. 한론이 질식을 하는 이유는 질식은 덮거나 주로 덮는 거죠.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화재면을 덮는 거. 화재면을 덮으니까 거품으로 덮어지.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 가스로 덮는다. 불연성 가스가 타지 않는 것이죠. 타지 않는 것이니까 대표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CO2를 줄 수가 있어요. CO2는 분자량이 44죠. 분자량은 원자량 계산하는 거니까 탄소 하나 12에 플러스 산소 하나 16짜리 곱하기 2 그래서 44가 됩니다. 공기는 평균적으로 약 29에 28.96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필기시험 볼 때는 29%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질소가 섞여 있고 산소가 섞여 있고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균 분자량. 그러니까 공기보다 훨씬 무겁고 그 다음에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장자로 이야기하면 재가 돼버렸다. 타고 나면 재가 됐다. 그런데 더 이상 탈 수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CO2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론 가스도 있어요. 할론. 불연성 가스는 또 여기 나와 있는 할론 가스. 할론 가스가 프레온 가스라고 그랬죠. 프레온. 메탄이나 메탄에서 메탄 CH4 이렇게 수소가 산소를 중심으로 쭉 붙어 있는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것은 메탄 CH4. 탄소 두 개로 이렇게 주변에 수소가 붙어 있는 C2H6. 이 중에서 수소를 떼어내고 한 개를 떼어내든 두 개를 떼어내든 세 개를 떼어내든 네 개 다 떼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수소를 떼어낸 자리에 7쪽이 할로겐족이다 또는 불소족이다 그랬어요. 7쪽에 붙어있는 불소, 염소, 브롬 이런 것을 붙이는 거예요. 불소, F, 플로, 염소, 플로라이드, 브롬. 브롬을 취소라고 합니다. 불소, 염소, 취소, 옥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를 떼어내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든 자리에 뭘로 불소나 염소나 브롬을 섞어찌개로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워요. 뭐 불소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 달라붙으면 19, 염소 같으면 35.5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는데요. 공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거의 공기하고 비슷비슷한데 탄소 2개, 12짜리 2개, 24, 25, 26, 27, 28, 29, 30 에탄이 분자량이 30인데 수소 무게가 하나가 D인데 일자리 떼어내고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을 붙이면은 공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지 않는 이유는 불소, 염소, 프롬 자체들이 다 산소처럼 산화력이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상으로 말하면 산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가 좋고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막 두드러 패고 나머지 전자를 빼앗아서 산화를 시킨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그런 산화력이 강한 것들이라 산소하고 말하자면 패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싸움을 벌이니까 산소가
연소를 시키고 열심히 그냥 두드러 패고 이렇게 산화를 시키고 있는데 가서 패싸움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산소를 거두는 게 아니고 산소를 방해하는 효과를 낸다. 타지도 않으면서 감나라 판나라 한다. 그게 이제 부촉매 효과예요. 부정적으로. 부는 뭐 정부, 뭐 주인이 됐다, 그 다음에 조연됐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촉매작용을 한다. 거꾸로 한다. 그런 소리예요. 불연성이고 두 번째로는 공기보다 어때요? 무겁다.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쉽게 증발이 되고요. 증발이 된다는 말은 기체가 쉽게 된다. 기체가 된다는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증발하면 열을 어떻게 돼요?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화재면에 분사를 하면 순식간에 열을 쫙 자기가 빨아들이면서 그럼 냉각이 순식간에 되겠죠. 그러면서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깔아앉죠. 깔았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체니까. 그런데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재면에 쫙 덮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해를 하죠. 마치 담요를, 투명한 담요를 뭐 해리포터 이렇게 덮었던 투명 망토처럼 화재면을 덮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증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하면 응축이 되기 쉽다. 응축이 된다.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말하고 열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축, 다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액체로 돼가지고 좀 다시 식혀놓으면 다시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할 수가 있어요. 이 증발 응축이 쉽게 되는 이 단순한 성질만 이용해서 냉동기에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열을 빨아들이는 쪽을 이용하면 냉매가 되는 거예요. 냉매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프리온이 됐잖아요. 근데 화재에서는 그게 아니죠. 증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열 흡수, 냉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쉽게 증발돼요. 그런데 응축이 되는 것은 보관 시, 충전 시 어떻게 액체 상태로 가압을 해서 충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압력을 가해서. 충전 시 가압을 하면은 뭐가 되기 쉽다? 압력을 가해서 물론 차게 보관해 놓으면은 액체 상태가 되어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용이한 상태가 되죠. 수증기 같은 경우는 수증기 1800리터를 백도에서 응축을 시키면 물로 응축수로 만들면은 1리터밖에 안 돼요. 1800분의 1로 부피가 줄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액화를 시켜서 보관하기가 좋다. CO2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로 이렇게 뿌려주면 좋은데 기체 자체가 어떤 그 용기 속에다 CO2 용기 속에다 보관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할 때 되도록이면은 충전을 할 때 가압 충전을 해서 액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고압가스법에 의하면은 한산가스는 액화를 시킨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액화 상태로, 액화 탄산가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로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불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다, 불 끄는 걸로 사용을 하면은, 즉 소화제로 사용하면은 번호를 붙여놔요.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불소, 염소, 프롬 종류가 붙이는 개수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로는 아니 시험 문제에 영어로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HALON 할론. 원래 이제 L 발음이니까 할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같이 먹게 하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이 원래 하론, 혀를 이렇게 론 하면은 사실 영어 발음은 HARON에 가까워요. 하론의 발음이 할론으로 써줘야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할론 다시 빵빵빵빵 번호로 써줘요. 숫자를 이렇게 써주는데 앞에가 탄소개수, 그 다음에 차례대로 불, 연, 부 이렇게 붙여줍니다. 불소, 염소, 프롬개수 이렇게 붙여주고 요드가 있다면 요드까지 불, 연, 부, 요가 7쪽인데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가 일자로 시작되면은
탄소가 하나 있는 메탄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자로 시작되면은 에탄에서 만든 것이 되는데, 메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뭐야? 총 4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탄소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불연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4염화탄소. 자, 그러면은 활론 탄소가 1개, 그 다음에 불소 없고요, 염소 4개고요, 브롬 없어요. 그쵸? 활론 1040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끝자리에 0자가 붙으면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끝에 0자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활론 104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굳이 이제 이것을 분자식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숫자를 이렇게 옮겨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앞 글자부터 차례대로 산소, 불소, 염소, 브롬이니까 분자식을 거꾸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CO2든 할로이든 이 기체로 된 것들은 기체 상태로 된 이 불연성 가스가 분사가 되면은 화재면을 어때요? 잘 신속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세한 틈새까지도 화재면을 신속하게 기체가 스며들어서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화재면 자체가 너무 수직적으로, 이 수직적으로 하는 것은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알겠죠? 수직적으로 생겨 있는 거라든지 또는 울퉁불퉁하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골고루 덮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골고루 덮기가 어려워. 또는 바람이 분다. 그러면 휩쓸려가기가 쉬워요. 물을 뿌려놓으면은 물은 그게 다 그 자리에 그냥 척척하게 적셔가지고 다 증발할 때가 열을 빼앗아 하는데, 이런 가스는 어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심하다. 또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일단 뿌리면 밑바닥만 이렇게 깔았지 위에 뾰족하게 나와서 불이 타고 있는 쪽은 덮지를 못한다. 이런 소리죠. 그만큼 충분히 덮으려면은 가령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불이 다 붙었어요? 그럼 이것을 덮으려면은 가스가 어때요? 요만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소방관이. 그럼 뿌려봤자, 휙 뿌려봤자 밑으로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 어때요? 안 꺼진다는 소리가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체로 가스로 분사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당시 확 갈 때는. 근데 가스가 슉 가라앉으니까 어때요? 다시 열기가 있으니까 샥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연소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재점화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화재면이 어때요? 깨끗하죠? 이게 불을 끄고 나면은 손상이 되지를 않아요. 오염이 안 돼요.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떡칠이죠? 밥에다가 국 말하는 거다, 이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스로 하는 경우는 깨끗한 거죠. 화재면이 청결하죠. 자, CO2나 활로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포말하고 분말은 조금 달라요. 똑같이 덮더라도 포말하고 분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포말은 기계포가 있고 화학포가 있고 세븐은 알코올포가 있어요. 알코올포는 이게 특수포말입니다. 기계포는 말 그대로 물을 분사하는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재를 같이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 요즘은 현재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재밌는 게 참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지고 뭐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요즘 사용한다 그러면 다 그냥 기계포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 이제 소화 약제를 분사할 때 여러분 소화 약제 분사할 때 약제라는 게 꼭 어떻게 약만 극한 게 아니고 CO2, 할론, 포말, 분말, 심지어는 물까지도 냉각수화라는 물까지 포말 약제로 불러요. 포말 약제를 분사를 할 때는 방식이 추가합식이 있고 가합식이 있어요. 여러분 분사를 할 때 추가합식은 속에 저장을 할 때 압축을 해서 꽉 눌러서 같이 소화 약제로 같이 보통 뭐 CO2나 또는 질소 등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저장을 해요. 충전을 해요. 미리 충전을 해요. 같이 충전을 해요. 근데 가합식은 별도의 분말이고 이걸 분사할 때 필요한 것을 가스를 고압으로 저장하는 용기를 따로 해요. 따로. 그리고 분사하는 순간에 이 가압 용기가 별도로 작용을 해서 분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추가식을 많이 이제 이렇게 보통 소화기 같은 거 하죠. 소화기 약제를 분사할 때 이동하기 위한 용기에 저장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소화기예요. 물론 소화기는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어요.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 설비라고 해요. 이 소화기는 이동하고 용기에다 저장하기 쉽고 이런 것은 소화기로 쓰는데 소화기의 대부분 뭘 사용하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나열된 종류 가운데 뭐 지난 시간에 있던 물, 그 다음에 강화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산알칼리 이런 것도 있었죠? 산알칼리 이게 이제 직접 물을 분사하는 거라고 했죠. 산알칼리는 산과 알칼리가 알칼리성 염, 소금하고 산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중화 반응이 되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CO2 가스 같이 나와서 그 압력으로 분사가 돼요. 강화액은 물에다 소금 타는 거예요. 네마칼륨 같은 소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빙점 0도시에서도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것도 물이죠. 소금물이나 또는 물을 만들 수 있는 산알칼리 이런 것을 장기간 동안 용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실내에다 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소화기 형태로 놔둘 수 있느냐. 물론 소화기가 예전에는 개발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물을 사용하고 산알칼리 따로 용기에다 4통, 4통에 한번 저장해놓은 이런 소화기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소화기 안 써요. 알았죠? 그러면 소화기가 다른 건 가능하냐? 물론 포말 소화기도 있어요. 포말 소화기도 있어요. 분말도 있고 CO2 소화기도 있고 할론 소화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장을 하거나 상태로 봐서 보관하기가 용이한 것이 아니고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 압력이 최고 150기압까지 돼요. 충전 압력이 150기압, AT라는 것은 이제 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예요. 충전 압력이 최고 150 공합기압, 150 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예요. 물론 그렇게 고압으로 그래서 용기가 있는데 이 조그만 용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 어렵죠. 저렇게 고압으로 저장하는 용기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용기 만든다. 밥통이요, 밥통.
만드는 건데 이게 제작 방법에 이응에 없는 용기가 있고 단조 용기가 하나죠. 철판 하나를 빨갛게 발궈가지고 큰 틀에다가 틀이 이제 이렇게 오목한 틀에다 놓고 눌러요. 형 틀에 넣고 프레스를 쫙 눌러가지고 쫙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성형이 돼요. 전혀 이음면 없이 이렇게 만드는 용기예요. 몸통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이음면 없는 용기고, 두 번째는 용접 용기가 있어요. 용접 용기는 프레스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오므려가지고 몸통을 어때요? 용접을 쭉,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부분 붙이고, 그 다음에 분출하는 밸브 붙이고, 이게 용접을 해서 만들어요. 어떤 게 제작이 편해요? 용접 용기가 제작이 편하죠. 이 이음에 있는 용기예요. 이것은 없는 용기는 단조 용기라고 하고, 제작하기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사용하는 경제성을 항상 생각하는데, 만들기 어렵고 단가가 비싼 것을 누가 소비자들한테 사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용기 제작이 쉬우니까 이게 싸죠. 그러면 이렇게 용접 용기로 가능한 게 뭐냐면은 분말 같은 거 높은 압력으로 굳이 저장을 안 해도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은 그냥 충분히 되는 거. 포말 같은 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냥 잘 혼합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분사할 때 혼합돼서 분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포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먼저 보압. 불편스러워요. 보압으로 저장하면은, 그러니까 CO2 저장하면은 사용을 안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있으면 어때요? 부식이 되겠죠. 부식이 되니까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는 나와. 물 소화기, 강화기 소화기, 산화기 소화기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없어요. 요즘 안 써요. 안 쓴 지가 벌써 뭐 수십 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포말 소화기 물론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요즘 누가 포말 소화기 안 써요. 소화기는 안 써요. 그러면 포말은 왜 배우느냐? 소방차 분사할 때는 있죠. 소방차, 화학 소방차라든지 이렇게 포말 소방차가 있죠. 거품을 분사를 하는. 또는 위험물 저장 탱크에 아예 약액 주입 펌프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저장 탱크의 상부에 어때요? 포말 방사주 노즐을 해가지고 이거 화재가 발생했다가 신속을 분사해서 쫙 덮을 수 있게, 이런 것은 설비로는 되어 있죠. 설비로는. 그러나 이동하기에 편하게 용기로 했는데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용기로서의 가치가 없죠. 이동하는 거. 그래서 고압으로 안 돼. 물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용기 저장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고압으로 안 해도 되는 거. 고압으로 안 해도 되는 거 뭐냐. 한약 같은 것은 굳이 고압으로 저장을 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에어컨 업자들이 냉매 충전하고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냉매통, 프레임통 가지고 다니잖아요. 굳이 그냥 고압으로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리고 그 가스 자체가 워낙 부촉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자체가 CO2보다 42자재로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염소도 2개, 불소는 대충 몇 개 놓치면은 CO2보다 훨씬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한론을 저장하는 것도 이렇게 CO2처럼 고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용기에 저장하기 쉬운 이 소화기는 뭘 주로 이제 시중에 많이 있냐면은 분말 상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분말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시험 때도 분말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실기시험 주관식에서도 분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오는 활로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분말이 거의 90% 이상은 다 분말이고, 조그만 소형 용기로 스프레이처럼 된 것으로 해서 한론은 오래 저장을 해도 이 자체가 녹을 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한론은 구조가 메탄에탄하고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모양은 이거다 메탄에탄하고 똑같아요. 메탄에탄은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어서 다 기름 종류예요.
기름 종류는 쇠를 금속을 부식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할로는 구조상으로는 금속을 잘 부식을 안 시켜요. 웬만하면 알겠죠? 특별한 환경에서 뭐 수분이 존재한다든지 그럴 때 뭐 산이 생성이 되어서 뭐 철을 부식을 시키고 할로 중에서도 뭐 특별한 것만 뭐 이제 프리온용으로 막 R40번에 해당하는 것만 마그네슘이나 또는 이런 항일의 아미노 활동을 녹인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99.9% 할로는 부식이 없다. 그래서 분말하고 할로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대비되어 있고요. 분말도 종류에 따라서 1, 2, 3, 4종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종류를 소개를 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 이것은 이제 2차 실기 시험 때도 잘 나오니까 좀 분해가 되는 거 이걸 볼 필요가 있다 했어요. 분말은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개발된 순서대로 일종이 처음으로 개발됐고 제일 좋아서 일종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제품이 1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2종 개발됐고 그 다음에 3종 개발됐고 여기까지 끝났고요. 4종은 특수한 목적으로 이미 개발된 것을 섞었어요. 섞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소를 섞은 거예요. 일종이다 요소를 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종은 특별히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있던 걸 재활용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된 3종이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식은 지금 여기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체 상태를 분사하는데 분말이나 포말은 기체 상태가 아닌데 어떡할 것이냐. 물론 분말은 1, 2, 3, 4종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은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분말이 순식간에 주변에 열을 확 흡수하면서 자기는 타는 거죠. 생활 용어로 말하면 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CO2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CO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H2O도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은 CO2가 나오고 H2O 나오면은 H2O는 다시 수증기를 증발해야 되고요. 특히 CO2가 나오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 가스, 대표적으로 CO2죠. 이 CO2 자체를 기체로 아이소하면 CO2 소화기라고 그러지만 분말 상태로 염료를 CO2가 나올 수 있는 염료를 저장해서 불에 타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CO2가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3종이 가장 최근에 개발된 건데 이 3종은 분해가 될 때 CO2, H2O도 물론이지만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생을 한다.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생을 하는데 메타인산은 유리질이라고 했어요. 유리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세트질 이렇게 뭐 코팅할 때 서류 같은 거 코팅할 때 그림 같은 거 코팅할 때 놓고 열을 쫙 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열을 쫙 가면 쫙 녹는 데다가 형체로 그대로 덮어가지고 어때요? 굳어버려요. 예를 들면 부활절 계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비닐 씌우잖아요. 그쵸? 코팅 비닐 씌우죠. 이렇게 끼워놓고 드라이로 싹 가면 쪼르르르 이렇게 흐물흐물 했다가 이렇게 딱 굳으면 어때요? 딱 붙어버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메타인산이 화재면을 덮어서 쫙 코팅이 돼요. 코팅이 되면은 겉에 있는 공기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재면을 눈에 안 보이는 가스를 덮는다 이런 게 아니고 메타인산은 화재면을 코팅한다. 유리질처럼 코팅한다. 그래서 공기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탁월해요. 자, 이 CO2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연성 가스, 할로이나 이런 것은 자,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체 상태 분사하면은 신속하게 덮지만 수직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은 제어수 우려가 있다. 수직적으로 울퉁불퉁한 화재가 뭐냐? A급 화재예요. 목재, 석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물건, 고체가 탈 때, 고체 덩어리가 탈 때는 A급 화재예요. 근데 이제 기름, 가스 화재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불이 붙기 쉬운 거. 이런 것은 B급 화재, 제가 남자. 그렇죠? 기억나시죠? C급은 전기 화재, 전기로 인하니까 별도죠. 그래서 이 기체 상태 분사하고 이렇게 불연성 가스는 A급에는 부적재예요. 알겠죠? A급에는 부적합해요. 연소면이 울퉁불퉁한 거. 대부분 B급, C급에 어때요? 적용하기가 쉬워요. B급, C급 이런데 이해하셨나요? B급, C급 유리 화재나 전기로 인한 화재.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체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지식 종류가 분말 활용인데 지금 포말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포말은 좀 특이한 게 포말은 전부 다 원리가 뭐냐? 물이에요, 물. 플러스 뭐야? 약재. 이게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화학포는 물과 약재가 아니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거품이 발생하면서 또 분사할 수 있는 CO2가 발생해서 그 압력으로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기계포하고 알코올포는 대부분 나중에 보면은 물과 유성분과 거품을 일으키는 약재. 그 다음에 이제 기포 안전 문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기계포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기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포는 거기다 좀 더 섞는 거고 쉽게 기포가 꺼지지 않도록. 화학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거품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나중에 반응을 하고 나서 다 보면은 분사를 하고 나서 보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타이에 물을 갖다가 하이타이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물이에요, 사실. 이 물이 거품 방울, 이렇게 비눗방울처럼. 속에는 기체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가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죠. 그러니까 물기가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포말을 안 써요. 직접적으로 물을 분사를 하면은 위험한 것들. 뭐 전기 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는 포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같은 거. 금속 화재는 연소편에서 했잖아요. 물기 저촉하면 금속은 어때요? 연한 금속은 반응을 해서 발열을 하면서 수소가스가 나와버려요. 오히려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금속에서도 물기가 들어있는 포말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CO2 같은 경우도 부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소화 약재가 구조가 좀 복잡하고 반응이 복잡해서 A급에 적당하냐, B급에 적당하냐, C급에 적당하냐 이거 추려낼 때 하나하나 조금 특성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커다란 틀이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CO2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을 하고 그런 원리들. 할로도 마찬가지고 분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류는 별도로 또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